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 소개는 이따 개소식에 올라가서 모든 분들은 다 소개드리지는 못하지만 한 분 한 분 그래도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좀 본격적으로 그러면 저희 김영미 후보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저희 김영미 후보님 잘 아시겠지만 정말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은 행사에 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또 그런 행사에도 잘 가시긴 하지만 저희 김영미 후보의 차별점은 이 정말 길거리를 돌아다니신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저희 후보님이 길거리를 돌아다니시는 모습을 보면 길 가던 사람 갑자기 대뜸 붙들고 막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또 막 상가에도 막 대뜸 들어가서 막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가끔 보면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데 또 그런 끈질김과 그런 뚝심 있는 게 저희 후보님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막상 저희 후보님을 피하시다가도 갑자기 보면은 어느 순간 그분의 번호를 또 따오시고 그분의 이야기를 또 다 듣고 오십니다. 저는 그런 후보님의 마음이 간절함과 절실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간절하고 절실한 후보 우리 진보당의 김영미 후보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외도 2호 도두 주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함께 하시는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주민 곁에 든든한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진보당 도의원 후보 김영미 인사드립니다. 언제부터인가 정치인들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소통입니다. 소통은 막힘없이 잘 통한다는 의미입니다. 막힘없이 잘 통하려면 상대의 입장에서 그 마음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하고 싶은데 면접에서 떨어진다고, 한 해가 되면 그 다음에는 또 떨어지는, 돈을 모을 수 없다고 하소연하시는 어르신, 삶의 터전인 바다가 오염되는 것은 곧 생존의 위협이라 말하는 해녀의 마음을, 항공소음과 공해로 건강을 해칠까 불안한 주민의 마음을, 도로가 만들어지고 건물이 들어서면서 점점 파괴당하는 해안사고를 무기력하게 지켜봐야 하는 주민의 마음을, 주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행정은 절차와 형식에 매달린 채 주민의 삶과 괴리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정치가 우리의 일상과 동떨어져 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요구조차 외면당하고 갈등만 커져가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주민 곁에서 직접 이야기를 듣고 그 요구를 정책으로 풀어내는 정치를 실현시키고자 합니다. 주민의 목소리가 행정에 닿지 못하고 주민의 일상과 정치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우리는 답답함과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더더욱 정치가 주민 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늦은 밤에도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있기를,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안전한 밤길이 있기를, 나이가 들어도 일할 수 있기를, 두 번 갈아타지 않아도 학교까지 갈 수 있는 버스가 있기를, 자리만 차지하는 유휴시설을 주민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바뀌기를, 이런 소박하지만 절실한 바람입니다. 저는 이러한 요구를 단순히 청취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4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성인지 돌봄 설문을 통해 주민들과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마을 속 함께 돌봄 원데이 클래스를 진행하며 성평등한 돌봄과 가족 형태에 대한 차별 없는 세상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세계 여성의 날 117주년 기념 행사를, 무료 아이 돌봄 달빛 사랑방 운영을, 외도마을 골목형 상점과 조성을, 그리고 200여 명 주민을 직접 만나 진행한 우리 동네 주민 요구한 설문까지 저는 주민 곁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아내기 위해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들과 함께 실현시킬 정책을 약속드립니다. 첫 번째, 달빛 심야 약국입니다. 외도동은 주거 밀집도가 높은 반면에 심야에 운영하는 약국이 없어 인근 동네로 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늦은 밤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 응급실까지 달려가는 부모 마음을 깊이 공감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도 2호 도도의 각 권역별로 한 개소씩 동네 밀착형 달빛 심야 약국을 지정하겠습니다. 약사 인건비와 운영비를 현실적으로 상향 지원해서 민간 약국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고 단 한 명의 주민을 위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공공 의료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의 유휴시설을 활용해서 문화생활의 중심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 새로운 토목공사가 아닌 기존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의 삶을 담은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마을회관, 아파트, 공공시설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 영화관, 마을 소극장,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시니어 카페 라운지를 만들어서 일자리와 휴식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빈집이나 공실 상가를 활용해서 마을 책방을 만들어 이주민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주민 간의 소통의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홀로 어르신,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의 존엄, 노후를 실현하겠습니다. 제주 지역 내 1인 가구 어르신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위탁 방식 돌봄은 서비스 연속성과 종사자 처우가 불안정합니다. 저는 제주도가 직접 운영하는 통합 돌봄 체계로 전환해서 우리 동네를 시범마을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유휴시설 관리 인력으로 어르신을 우선 채용해서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충하고 일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 구독사 없는 마을을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공항소음, 분진 악취로부터 국민 건강 주권을 보호하겠습니다. 공항 인근 주민들은 소음뿐만 아니라 항공유 분진과 타이어 마찰로 인한 악취로 호흡기 질환 등 일상적인 고통을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피해대책위원회를 확대 개편해서 도정에서 직접 오염원과 주민질환 간의 상관관계를 정밀 조사해서 이를 근거로 특수건강검진비와 치료비 약제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피해 범위를 인근 지역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주민이 직접 노선을 설계하는 서부권 공공 마을버스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동안 버스 노선은 주민의 생활 동선보다 수익 중심으로 설계되어 등하교 시간, 혼잡과 배차 간격 불일치라는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제는 실제 이용자인 주민이 주도하는 교통 정책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지역협의체가 노선을 직접 디자인하는 주민참여형 노선 결정제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2호 도도 외도 하기 주요 거점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공공 마을 순환버스를 배치하고 외도의 경우 학생들의 이동권을 위해 320번 노선의 등하교 시간대 배차 간격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겠습니다. 저의 공약을 다 보신 어떤 어르신이 오늘 새벽에 전화가 와서 서빛중학교랑 연결하는 순환버스도 필요하다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예, 그것 또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소상공인 헌신에 보답하는 민생 버팀목 수당을 지급하겠습니다.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서 수당을 지급하듯 소상공인들에게도 사회안전망으로서 직접 지원이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경영 안정 수당 조례를 신설해서 연 20만 원부터 단계적 지원을 하겠습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과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온누리 상품권과 농협 상품권이 일반 소상공인 매장에서도 활발히 사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지역 내 소비가 골목으로 흐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예비후보 등록 전부터 우리 상점가를 돌면서 골목형 상점가로 만드는데 지금의 기준으로는 우리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한 분이신데 굉장히 이게 절차가 좀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하면 좋은 게 앞으로 정부의 지원이 많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완화해야겠다고 더더욱 느꼈습니다. 오늘 아마 상가분들은 또 가게를 하셔야 되니 마음은 아주 굴뚝같으나 저를 응원해 주시나 많이 못 오셨지만 네, 이거를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행정의 문턱을 없애는 도의원 직속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차타워 설치 문제, 해안사고 훼손, 하수처리장 공사 등 우리 동네 주요 현안들이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행정의 절차보다 중요한 건 주민의 일상입니다. 저는 지역구 내 현장 중심 민원 상담소를 상시 운영하고 마을별로 찾아가는 민원 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접수된 민원은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조례 제정이나 예산 확보 등 의정 권한을 총동원해서 해결 경로를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200여 명 주민 요구안 받으면서 그 안에 문항에 민원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민원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75%나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든든한 도의원이 되려면 마을 문제나 우리 개인의 민원을 진정성 있게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전화 오신 그 어르신이 또 있다고 공약이 저한테만 얘기해 주시는 거라고 하시면서 우리 외도에 계명마을이 있는데 이 계명마을이 좀 소외되지 않게 거기가 일주도로랑 연결이 돼야 된다. 30m만 좀만 더 연결하면 된다. 그것 또한 공약으로 넣자고 해주셨습니다. 예, 이 정책은 제가 혼자 만든 것이 아닙니다. 길에서, 놀이터에서, 병원에서, 바닷가에서, 마을회관에서 만난 주민들과 함께 만든 공약입니다. 주민들의 거친 손을 잡으며 깨달은 것은 정치는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이제 도의원을 뽑는 조건은 출신 지역이나 출신 학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창이나 괜당이 아니어도 언제나 주민 편에 서서 삶의 보탬이 되는 정치, 그것이 제가 약속드리는 희망의 정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김영민은 주민 곁에서 주민의 언어로 주민의 요구를 정책으로 풀어내는 든든한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경험을 반드시 선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지 않으면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